32번 하겠습니다. 발전기의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험은 우리가 단락비를 시험하는 것이 어떤 것에 나왔어요? 우리가 요거 그림 생각나시죠? 예.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무부하 포화 시험과 단락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요거 전류분에 요거 전류에서 단락비를 구했고, 우리가 단락비 구하면 이걸로 퍼센트 임피던스 혹은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이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험이고, 우리가 동기기에도 그렇고요, 저기 변압기도 그렇고 이런 특성 곡선이 기본 곡선이 됩니다. 기본 특성을 알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된다는 거죠. 33번. 동기기의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뭐다? 결과적으로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33번의 답이 라번이고요. 34번 동기 발전기의 전부하 포화 곡선은 그림 중 어느 것인가 합니다. 전부하 포화 곡선은 34번은 보세요.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우리가 요거 무부하 포화 곡선이죠. 맞죠?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1번은 지금 무부하 포화 곡선입니다. 2번 얘는 단락 곡선이고요. 단락 곡선이고, 지금 3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얘가 전부하 포화 곡선이에요. 전부하 포화 곡선인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부하에서는 전압 강화가 없죠. 전압 강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부하에서는 보이는 E-IZ만큼의 요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압까지는 이 전압 강화가 있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 강화를 넘어서면은 이러한 곡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하 포화 곡선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은 거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것, 이것을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밑으로 내려간 거, 이것을 전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전부하 포화 곡선. 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4번 같은 경우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이에요. 외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 3번의 전부하 포화 곡선, 무부하 포화 곡선과 단락 곡선은 자주 나오는데, 이 전부하 포화 곡선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4번이었고요. 35번. 그림과 같은 동기 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포화 개수는, 요거 35번은 어렵지 않죠? 35번은 어떻게?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있고 포화가 됩니다. 요렇게 했을 때, 요거 분의 요거 A분의 B, 요것을 포화 개수 혹은 포화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36번.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봅니다. 단락비 K라는 것은 단락시험치 전격 전류를 발생하기 위한 계좌전류분의 무부하 시험시 전격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계좌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량은 단락이고 무부하가 되는 거예요. 36번 보시면 동기발전에서 무부하 전격전압일 때 여자전류 IF0, 무부하 전격전압일 때 여자전류 IF0니까 요 놈이 IF0가 되는 거죠. IF0. 분자가 IF0고, 전격부하 전격전압일 때 여자전류 IF1, 전격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 전격전류에 대한 여자전류 IFS, 그래서 IFS가 분모로 간다. 답은 IFS분의 IF0 나번이 됩니다. 요거 의미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37번 봅니다. 단락비가 1.2인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몇 프로인가? 우리가 단락비 K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분의 100.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 단락비분의 100 하니까 지금 단락비 1.2예요. 1.2분의 100 하면 약 83%가 된다. 37번 같은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단락비는 83%다.
계속해서 38번 갑니다. 38번. 39번이죠. 39번. 예. 38번이죠. 38번. 삼성 동기 발전기의 여자 전류가 5A. 여자 전류란 말은 계자 전류입니다. 계자 전류고, 한상의 유기기전력이 440이고, 삼상 단락 전류가 20입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유기기전력이 있고, 동기기에 등가 회로를 딱 그립니다. 그리고 단락을 이렇게 시켰어요. 단락을 시켰습니다. 보세요. 유기기전력이 440V가 됩니다. 440V고 단락을 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가 20A, 20A. 그랬을 때 동기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뭐 가장 기본적인 회로 이론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옴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다? ZS 저항 혹은 임피던스 성분은 전류분의 전하 따라서 20분의 440 하니까 얼마다? 22옴이 된다. 22옴이 된다. 동기 임피던스 22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 전류 5A라는 것은 이게 너무 쉽잖아, 맞죠? 우리가 문제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쉽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을 주기 위해서 여자 전류 5A를 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아신다면은 5A라는 건 쓸모없는 것이다. 함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함정이고요. 예, 그렇게 함정이 현혹되지 마시고 39번 합니다. 39번 보세요. 9000kVA 해서 P가 9000kVA가 됩니다. 6000V 6000 전압이 6000V고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80%고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동기 임피던스 어떻게 되는가? 요 공식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ZP. 예. 유도는 제가 전력공학에서 한다고 했던 거 그겁니다. 따라서 동기 임피던스 Z는 어떻게? Z는 P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10V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건 뭐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단위입니다. 키로라 그래서 P도 그렇고 전압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전압도 그렇고 모두 키로예요. 키로. 그럼 얘는 이제 볼트죠. 그러면 6000V는 6kV 이렇게 바꿔서 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 봅니다. P는 9000 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80 곱하기 10 곱하기 전압은 얼마? 6000의 제곱이 아니고 6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9000분의 얼마? 9000분의 80 곱하기 10 곱하기 6의 제곱하니까 답이 3.2% 나번이 되네요. 나번. 네. 3.2%가 3.25옴이죠. 3.25. 동기 임피던스라고 했으니까 3.25옴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4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0번 또 전격 용량 1000kVA입니다. P는 1000kVA. 이런 문제는 있죠. 뭐 제가 지금 문제 푸니까 이렇게 썼는데요. 실제 시험 칠 때는 만 위에 P 이렇게 쓰세요. 만 위에 P 이렇게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시험 칠 때 이렇게 쓰셔야만 공식이 잘 생각나요. 1000kVA 얘는 P 이렇게 쓰세요. P.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또 6000이네요. 6000이니까 6kV. 예. 이것은 V입니다. V. 그 다음 극수 P12. 극수가 10이고요. 주파수 F는 60입니다. 60인데 한상의 동기 임피던스가 2옴입니다.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가 아니고요. 동기 임피던스 따라서 ZS가 2입니다. 이때 단락비는 얼마냐 합니다. 단락비. 우리가 단락비 K는 뭐 앞에서 뭐 IFS분의 뭐 IF0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다?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었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또 함정이에요. 함정이고 요것을 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Z표. 전압부위는 6이죠. 6의 자승분의 Z 얼마요? 2 곱하기 P는 만입니다. 만. 계산하니까 이런 값이 얼마냐면은 55.55요. 55.55%. 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구했으니까 단락비는 이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얼마? 55.5분의 100 하니까 얼마요? 얘는 한 1.8 정도 되겠죠. 1.8입니다. 1.8. 40번에는 그래서 1.8이 돼요. 요렇게도 단락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1번입니다. 41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단락비가 크다, 철기계. 단락비가 크다, 철기계. 뭐 동기 임피던스가 단락비가 크다는 말은 보세요. 지금 41번에서 단락비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이죠. 맞죠? 그래서 얘가 크다는 말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ZP죠. 맞죠? 그래서 보세요. 단락비가 크다는 말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말은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락비가 크면은 동기 임피던스는 작습니다. 이런 관계요. 보세요. 일단 단락비가 크면 다 좋다 그랬죠. 단락비가 크면 전기자 반작용 작아야 되죠. 그래서 작아야 되는 거 좋고, 안정도는 또 크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작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여자 현상도 작고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그러니까 아니죠. 단락비가 크면 전기 반작용이 작고, 기계는 커요. 기계는 대형이고, 전압 변동률 작고요. 안정도가 높다. 답은 라번입니다. 이거 단락비가 큰 동기기 있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번 전압 변동률이 작다. 전압 변동률이 작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요? 전압 변동률이 작으면 좋은 겁니다. 좋기 때문에 단락비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작다 이거를 가지고 단락비가 크다 이렇게 먼저 결정하세요. 보세요. 전압 변동률이 작으니까 좋은 겁니다. 적으니까 좋은 거니까 단락비가 크다. 단락비가 크니까 동기 리액턴스가 어떻게 작다.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자기 여자 작용이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2번에는 답이 라번. 단락비가 크다. 43번이에요.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고 할 때 단락전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요건 뭘 얘기해요? 43번은 뭐다? 단락전류가 어떻게? 처음에는 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작아진다. 그래서 답은 나가 됩니다. 서서히 증가한다가 아니고요. 처음은 크나 점차로 감소한다가 됩니다. 44번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돌발 단락전류죠. 돌발 단락전류는 얼마? XL분의 2고 영구 단락전류는 얼마? XS분의 2입니다. 돌발 단락전류는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을 해주고 영구 단락전류는 동기 리액턴스가 제한을 해준다. 그 크기를 줄여준다. 44번에는 답이 가번 누설 리액턴스가 됩니다. 계속해서 45번 봅니다. 철극형 원통형. 철극형 원통형이 뭐예요? 공극의 크기가 균일한 거. 그 다음에 극수가 적은 고속기입니다. 여기에서 동기발전기에서 동기 리액턴스가 2배가 되면 발전기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출력 우리가 지금 원통형이 나오지 철극형 이런 거는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원통형에서 출력폭 얼마? XS분의 2V 사인 델타 이렇다고 했습니다. XS분의 2V 사인 델타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동기 리액턴스 값 얘가 2배가 되면 분모가 2배가 되면 얘는 2분의 1배가 되죠. 맞죠? 따라서 답은 가가 됩니다. 2분의 1로 줄어든다. 46번 원통형 회전자 비철극기 뭐예요? 요거에서
동기 발전기는 부하각 델타가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이 되는가? 요거 보세요. 사인 델타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사인. 제일 큰 게 뭐예요? 사인 90도는 1이고 사인 0도는 0이죠. 그래서 90도일 때 XS분 EV 값으로서 최대를 낸다. 그래서 90도가 됩니다. 90도. 47번. 47번. 동기 리액턴스 XS가 10ohm이에요. 한번 봅니다. XS가 10ohm. 전기자 저항 RA가 0.1. RA는 0.1. 지금 보시면 XS는 10이고 RA는 0.1이고 XS가 RA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그래서 RA 값을 거의 무시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요것을 임피던스로 가면 루트 0.1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하면은 거의 RA 값은 무시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Y교에서 삼상 동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요것이 삼상이에요, 삼상. 삼상입니다. 이때, 한 상의 단자 전압이 V가 4000이고요. V가 4000이고, 단자 전압이 4000이고, 유기 기전력이 6400이요. E가 6400입니다. 즉 만들어진 전압 6400인데 도착한 단자에 도착한 전압이 4000이라 이 말이죠. 이랬을 때 부하각 델타가 30도면 삼상 출력은 얼마냐? 우리가 보세요. 단상에서는 45번 문제에서 단상에서는 XS EV 사인 델타인데 삼상에서는 뭐요? 다른 건 없죠. XS분의 EV 사인 델타에서 뭐다? 3만 곱해주면 됩니다. 요것도 한 상분의 전력이니까 3상에서는 3만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10분의 3 곱하기 2 얼마? 6400 곱하기 V 얼마? 4000에 곱하기 보세요. 델타 30도요. 사인 30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값은 와트죠, 맞죠?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킬로와트라고 물었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은 그 값이 얼마냐면 3840킬로와트가 된다는 겁니다. 3840킬로와트. 그래서 답이 답번이 됩니다. 요거 동기 기계에서 출력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식이요. 예, 다음으로 48번 문제로 가봅니다. 48번. 48번은 병렬 운전입니다. 3단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키는 경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뭐냐? 기전력에 요거 생각 안 나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루트 V에 사인 2파 FT 플러스 세타.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 전압이 같다. 전압이 같다는 말은 크기가 같다 이 말이고요. 나 전압의 파형이 같다. 파형이 같다는 사인파로서 같다. 상회전이 같다도 삼상에서는 상회전이 같다가 맞죠. 그 다음에 회전수가 같다. 이거는 보세요. 우리가 NS는 P분의 120F입니다. 맞죠? NS는 P분의 120F예요. 여기서 1번 보세요. 만약에 사극에 120 곱하기 6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8극에 120에 12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20이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해도 회전수가 지금 이렇게 하나 얼마요? 예, 1800이 1800. 둘 다 1800이 됩니다. 1800이 되는데 뭐요? 지금 회전수가 같더라도 우리가 병렬 운전 조건에는 주파수가 같아야 되죠. 주파수가 다르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회전수가 같은 것이 아니라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파수 같은 요거 혼동되시면 안 돼요. 회전수 같은 거하고 주파수 같은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회전수는 주파수와 극수에 의해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극수와 주파수가 모두 달라도 회전수가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이 다가 됩니다. 회전수가 같다가 아니고 주파수가 같을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49번이요.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삼상 동기 발전기에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입니다.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언제냐? 주파수가 다를 경우나 혹은 위상이 다를 경우죠. 동기화 전류가 뭐예요? 유효 순환 전류, 즉 유효 횡류입니다. 그때 언제 이런 전류가 흐르느냐? 주파수가 다를 때나 위상이 다를 때입니다. 그럼 보세요. 위상이 다를 때는 언제냐? 위상이 다를 때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할 때라고 그랬죠. 원동기의 출력이 변할 때 위상차가 발생한다. 위상차가 발생하니까 그때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답은 라번이 됩니다. 50번. 제가 이거는 중요하다고 했던 거 보세요. A 발전기가 있고 B 발전기가 있는데 운전 계통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B기에 이놈의 역류를 올리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놈의 역류를 올리려면 반대로 우리가 똑같은 전력을 유효 전력을 공급해야 돼요. 똑같은 유효 전력을 공급하는데 얘 유효 전력이 높아야 역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 유효 전력이 올라가려면 얘 유효 전력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놈의 역류율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B기의 역류율이 올라가려면 A기의 역류율이 낮아져야 된다. A기의 역류율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여기에 자속을 증대시키는 거죠. 자속이란 것은 L이라 그랬죠? L, 자속을 증가시키면 L 값이 증가해서 역률이 떨어집니다. 얘가 떨어지면 그놈을 보충하기 위해서 B기의 역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번 잘 나와요. A기의 여자 전류를 증대한다. 여자 전류를 증대한다는 것은 L성분, 즉 자속을 증가한다. 자속을 증가하는 것은 L성분을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51번 봅니다.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중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 발전기는 방금 했지만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면 L성분이 증가해서 역률이 낮아진다.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현상으로서 기억을 하세요. L성분, 자속이 커지면은 역률이 나빠진다. 이렇게요. 예. 자속이 커지면 L성분이 커져서 역률이 나빠진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52번이에요. 52번 봅니다. 1메가볼트암페어 3300V 동기 임피던스 6옴 2대의 삼성 교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 한 발전기 계좌를 강화해서 두 유도 기전력 사이에 210V의 전화차가 생기게 했을 때 두 발전기 사이에 흐르는 무효 횡류, 무효 순환 전류입니다. 뭐요? 우리가 A, B가 두 개가 병렬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의 여자 전류를 증가해서 두 기전력 사이에 기전력에 전이차가 생겼다는 겁니다. 전이차가 생기니까 그것에 의해서 무효 순환 전류를 흘러요. 그럼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전이차가 이렇게 생겨요. 물론 예를 들어 이거죠. 여기가 1000V고 여기가 1210V가 생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1000V와 1210V 사이에는 얼마? 210V만큼의 전이차가 발생하죠. 그것을 요 놈을 우리가 하나의 210V로 둔 겁니다. 이렇게 둔 거예요.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가 6옴이에요. 6옴이에요. 둘 다 6옴이에요. 그럼 이렇게 흐르는 무효 순환전류에서 순환전류 I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임피던스는 6옴과 6옴이 직렬이죠. 따라서 12옴이고 전체 전압은 얼마? 여기에 전이차 210V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요? 12분의 210 하니까 17.5A가 돼요. 17.5A. 52번에는 답이 가가 됩니다. 가. 예. 53번. 53번 봅니다. 극수가 U, P가 U. 예. 분당 회전수 NS가 1200rpm이에요. 예. 물론 지금 교류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교류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입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회전수니까 1200이에요. 1200인데 이것과 병렬 운전하는 극수가 8인 교류 발전기 회전수는 얼마냐 합니다. 극수가 8인 동기 발전기 회전수.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것과 병렬 운전한다는 얘기는
기전력의 크기가 같던가 혹은 파형이 같던가 위상이 같던가 주파수가 같다는 거죠. 병렬 운전하려면. 근데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모두 같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그럼 보세요. 요거 외우고 계시죠? 6극에 1200rpm입니다. 그러면 주파수 F는 60Hz, 60Hz. 60Hz고 6극이면 1200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NS는 P분의 120F가 되고 NSF는 120분의 NSP가 돼요. 그래서 주파수는 60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단 F는 60이고 극수 P가 8이에요. P가 8이에요. 병렬 운전하니까 병렬 운전하는 하나의 발전기도 60이고 8이요. 이럴 때 회전수 얼마예요? 회전수 NS는 얼마? P분의 120F. 얼마? 8분의 120 곱하기 60 하니까 얼마다? 900rpm이 된다는 겁니다. 900rpm. 그래서 53번에는 답이 나번이고요. 얘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냐? 이런 극수와 회전수를 주고 병렬 운전한다는 것을 했을 때는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54번 문제 가봅니다. 54번 문제 보세요. 무바로 병렬 운전하는 동일 전격의 두 대의 삼성 동기발전기에 대응하는 두 기전력 사이에 지금 보시면 병렬 운전한다고요. 포인트가 병렬 운전하고 이때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위상차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력은 이게 뭐예요? 수소 전력이죠. 한 발전기에서 다른 이게 병렬 운전할 때 위상차가 생기면은 수소 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유효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합니다. 단 발전기 한 상의 기전력이고요. 이때는 전압이 같습니다. A 발전기, B 발전기 위상만 다르지 기전력의 크기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의 기전력은 1000이고요. 1000이고 동기 이렉트론 4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이때 우리가 수소 전력은 얼마다? 수소 전력은 얼마? 200XS분의 한 상의 전압의 제곱 곱하기 사인 델타가 되죠. 사인 델타. 맞죠? 그래서 200 리액턴스 얼마나? 지금 동기 임피던스 혹은 동기 리액턴스를 줄 겁니다. 동기 리액턴스가 4예요. 4. 그리고 전압이 1000입니다. 1000이니까 1000의 제곱 곱하기 위상차가 얼마다? 30도가 생겼다는 거죠. 30도. 이걸 계산하면은 62,500W가 돼요. 62,500W 하면 62.5kW 이만큼의 수소 전력.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주는 전력입니다. 근데 요거 우리 앞에서 한 거 있죠? 보세요. XS분의 EV 사인 델타. 동기 발전기에서 출력 공식하고요. 우리가 수소 전력 공식하고 비슷하지만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소 전력은 기전력이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출력은 입력 전압, 출력 전압, 유기 기전력, 단자 전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4번에는 답이 가가 되고요. 계속해서 55번 봅니다. 55번 동기 리액턴스 커진다. 55번 보세요. 이런 말 동기기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면 동기 리액턴스 XS가 커진단 말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진단 말이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진단 말은 단락비가 작아진다. 이렇게 단락비를 갖고 얘기를 하시면 훨씬 편해요. 단락비를 갖고 보세요. 일단 단락비가 지금 동기 리액턴스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단락비가 작아집니다. 단락비가 작아지니까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된다? 전압 변동률 어떻게? 단락비가 작으니까 안 좋아지죠. 전압 변동률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커지니까 우리가 동기 화력 혹은 수소 전력 뭐요? 동기 화력 P는 얼마? 200XS분의 2의 작승 코사인 델타입니다. 코사인 델타. 그래서 얘가 작아지니까 얘는 동기 화력은
여기 커진다 그랬죠. 얘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작아지게 됩니다. 즉, 보세요. 동기 리액턴스가 커진다. 그래서 단락비가 작아진다. 단락비가 작아지니까 전압 변동률은 커지고 동기 화력이 작아진다. 동기 화력이 작아진다. 답은 나번이 됩니다. 나번. 56번 보세요. 56번. 동기 화력을 나타내는 식은 우리가 수소전력 P는 얼마? 2배 XS분의 2의 자승 사인 델타고요. 동기 화력은 2XS분의 2의 자승 코사인 델타입니다. 따라서 수소전력을 미분하면 우리가 사인 델타 미분하면 코사인 델타예요. 그래서 요 수소전력 여러놈을 미분하면은 그것이 동기화력이 됩니다. 미분하려면. 그래서 미분의 표시가 뭐예요? 동기화력 PS는 D 델타분의 D 수소전력 P가 되는 거예요. 동기화력은 이 수소전력을 각도 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다. 미분한 것이다. 그래서 사인이고 코사인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57번. 동기발전기 부하에 콘덴서를 설치해서 앞서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 옳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콘덴서를 설치해서 앞선 전류다 하면 앞에서 한 것처럼 단자전압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상승합니다. 이 콘덴서가 보태주기 때문에 전압을 상승시켜요. 그래서 콘덴서를 설치하면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여자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8번. 동기발전기에서 자기 여자 방지법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 여자란 것은 콘덴서 C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 방지법이라면 무조건 L을 달아줘요. L을 설치해야만 C가 감소되어서 자기 여자가 방지된다는 겁니다. 갑은 전기자 반작용이 적고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한다.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단락비가 큰 것, 이건 좋은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자기 여자 작용도 방지가 됩니다. 발전기 여러 대의 병렬로 사용한다. 얘도 맞고요. 송전선 말단의 리액터나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송전선 말단에 동기조상이 접속하고 여기까지 맞는데 계자권선에 과여자한다. 과여자라는 것은 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 여자 없던 자속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또 과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정여자를 해야 됩니다. 과여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답이 라가 되고요. 59번 동기발전기 자기여자 방지법이 아닌 것은 자기여자 방지법 아닌 것은 발전기 2대 또는 3대를 병렬로 모선에 접속한다. 맞고요. 수전단에 동기조상기 접속합니다. 동기조상기 접속해서 부정여자 하면 됩니다. 송전선에 수전단 변압기 접속한다. 맞고요. 발전기의 단락비를 좋게 하려면은 단락비를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자기 여자가 방지되지. 라번 단락비를 적게 하면 오히려 자기 여자가 더 많아집니다. 답은 라번. 60번. 동기기 제동건선 난조방지, 제동건선 난조방지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동건선 난조방지고. 61번. 동기기의 과도한 정도로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건 전력공학 시간에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과도한 정도 증가시키는 방법. 과도한 정도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지락 고장 같은 건 일시적인 고장이 있을 때도 전력을 발생하고 송전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과도한 정도로 증가시키는 방법은 소극여자 방식 맞고요. 동기 탈조 계전기, 탈조 계전기라는 것은 속도를 이탈하면 동작하는 계전기. 속도를 이탈했으니까 이거 회로를 차단하든지 그래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탈조 계전기고. 그다음에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합니다.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것도 맞고. 회전자의 플라이 휠 효과를 작게 한다. 우리가 플라이 휠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해야 돼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답이 됩니다. 플라이 휠 효과를 작게 한다가 아니고 크게 한다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동기기 문제였고요. 동기기는 다른 기기들보다 이렇게 계산 문제보다는 말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 문제 중에서도 이런 용어 같은 것들 있죠. 용어 같은 것들만 잘 정리해 주셔도 동기기는 크게 어려움이 덜 할 겁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 전동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